지금 HLB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3조고 코스닥 3위예요. 시장에서 굉장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뭐 정부, 금융당국이 무슨 뭐 이 주식시장에 뭐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집중을 하죠. 이쪽이 뭐 무슨 뭐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소형 잡주도 아니고 결론은 일단은 뭐 수급 논리에 의해서 이제 32만 주 프로그램 매수 들어와 있고 요 자락까지 급격히 한번 훅 밀린 건데 어제처럼의 변동률은 아니에요. 근데 어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조금의 변동성에도 개인들이 좀 흥분해서 쏟아내는 물량도 있단 말이죠. 프로그램도 뭐 35만 주에서 32만 주 수준으로 아까 30만 주 수준으로 줄었어요. 응?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지금 얼핏 기억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예제 범위를 이제 어제 그 채팅방에 올려드린 게 오늘도 이제 뭐 올려드린 내용이 예제 저런 변동률이 나왔을 때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어제 교육 녹화 방송에 쭉 올려드렸었잖아요. 그게 어딨니?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가장 최근에 알테오젠이 2월 20일 날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 8%로 종가는 11% 들어올리고 끝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누구였죠? 그 다음 범위가 1월 29일, 23일 HLB예요. 걔네들을 그렇게 또 한번 휘청거리게 움직임을 줬었단 말이죠. 잠시만요. 제가 올려놨는데 그 글이 어디 갔지? 지우고 나서 재차 안 올려드렸나? 지금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지우고 나서 아이고 바보인 정도 지우고 나서 수정한 다음에 칸수를 수정을 했거든. 그래놓고 안 올려놨네. 그렇게 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링크까지도 이제 같이 올려놔 드린 건데 라이브 방송하고 일반 방하고 다 올려놓을게요. 전체 무료 방에도 저 내용은 올려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HLB 생명과학의 이 흐름 범위를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자는 거야. 알테오젠이 차트까지 보기엔 시간이 없잖아. 뭐 굳이 귀찮아. 알테오젠이 구도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알테오젠이 2월 22일 날 어제 같은 변동률, 고점에서 곤두박질 치는 변동률이 나오고 뭐 모든 종목이 똑같지는 않아요. 소형 잡주는 그렇게 안 나오고 대형주의 기준에 비이성적인 흐름이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150% 돌렸어요. 9거래일 동안에 150% 9거래일 동안에 시가총액이 지금 알테오젠이 얼마 뭐 꽤 크죠. 그 지금 보면은 이게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차트를 안 보고 두 번째 기준은 가장 최근 거 역순으로 보는 건데 24년 1월 23일 날 HLB 그룹주 다 폭락했죠. 23일 폭락이 아니야. 꼬리 달고 확 밀렸어. 29일 날인가는 23일인가 29일 날 하여간 HLB 생명과학이 29일일 거예요. HLB 생명과학이 상한가 찍고 12%로 밀리고 끝났어요. 아니 소형주가 그렇게 끝나는 거는 상관없다니까. 대형주에서 그렇게 끝나는 경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대형주가 비이성적으로 그렇게 끝났을 때의 흐름은 그것이 거래가 최상의 형성이 돼 있고 무너지면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HLB 그룹도 그 이후에 1월 23일 이후에 32거래일 동안에 123% 올랐어요. 작년 3월 23일 날, 그러니까 7월 26일 날은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2차 전체가 7월 26일 날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 터졌단 말이에요. 포스코 홀딩스가 8조면 어느 정도냐면은 며칠 전에 유가증권 시장 통틀어서 거래대금이 8조였어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가 하루에 8조 터지고 양보하면 괜찮은데 꼬리 달고 내려와서 음봉으로 끝났어. 그럼 그거는 이제 정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3월 23일에는 아직 포스코 그룹주들이 날아가기 전에 포스코 그룹주들은 명확하게 제대로 날아가기 시작한 게 4월 달부터입니다. 작년 우리가 그때 다 들어가 있었고. 그래 이제 3월 23일에는 에코프로가 플러스 9%에서 15시에 마이너스 10%로 13조짜리가 5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26조짜리 에코프로 BM이 22% 상승해서 강보합으로. 그리고 이제 종가는 돌렸죠 조금. 그리고 금양이 상한가 수준에서 보합.
이수화학도 상한가 수준에서 보합, 2차전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합까지 내려오고 이제 돌렸다는 거죠. 돌렸는데 하여간에 그러니까 결론은 그 이후에 13거래일 만에 에코프로가 더블 반전이 있어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예전에 이제 그 HMM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에서 90만 주 들어오다가 90만 주 매도로 바뀌었어요. 90만 주 매수해서 그 매수가 다 줄어들어가고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때 9%인가 올랐다가 보합으로 끝났어요. 그것이 정점이냐? 아니야. 그때부터 추가적으로 축축축. 어제 동영상에 그 차트는 다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점이 되려면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야 돼요. 근데 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오늘도 어찌됐건 고점 대비 꽤 밀리고 있어요. 5% 이상 지금 짜증스럽죠. 근데 이제 수급 범위가 여기서 밑에 지금 매수 잔량이 쌓여 있으니까 손바뀜이 됐든 손절이 됐든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만약에 두들겨 맞는다, 어? 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 수급이 꼬이면은 메타방의 비중은 100% 비중이니까 그러면 절반이든 전량이든 정리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최근에 계속 보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개장 초에 이 5분봉이라는 5분도 살 떨리잖아요, 사실. 5분 동안에 그 얼마나 많은 수만 가지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5분봉에서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나마 프로그램 쪽에서 2만 주 매수가 있었고 첫 스타트에서. 그리고 이제 HLB 생명과학 그때 오히려 매도가 있었어요. 매도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HLB 생명과학은 지금 매수를 낼게요. 프로그램 매도 한 40만 주 수준에서 지금 얼마? 23만 주로 줄었어요. 그럼 HLB도 매수세를 냈지만 HLB 생명과학도 어제 18,000원, 실질적으로 17,000원부터 매수세이 나갔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2만 원 초반에서 차익 실현이 됐고 전체 차익 실현 문자는 발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편입자 기준에 어제 18,000원부터 매수를 했던 기준이고 오늘 기준에서도 19,800원에 1차 매수세를 냈는데 지금이면 2차 매수가 나갈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급격히 매도가 줄었어요. 20만 주가 줄었어 매도가. 그럼 뭐 땡큐지. 응? 저점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죠. 얼마에? 19,300원에. 근데 우선순위는요. 일단 우선순위는 HLB로 뜬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 못 해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 못 해드렸던 내용. 마감 이후에 제가 이제 별도로 또 확인해서 본 내용. 그건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뭐 알테오젠도 그런 공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알테오젠이든 뭐 HLB든 또 에코프로든 음모론이 나옵니다. 야 이거 뭐 공매도 지금 금지잖아요. 공매도 있을 때 박순혁 같은 애들 튀어나와갖고 공매도가 그랬어요. 7월 말에 폭락 나오고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2차 전지가 끝날 때에도 공매도 때문에 주가 밀린 건 1도 없어요. 지금 이제 무료방에도 웃을 일은 아니지만은 무료방에도 HLB 왜 또 저래요? 아니 HLB가 금요일 날 23%도 폭등이 나왔는데 고점 대비해서 5% 6% 많이 밀린 거긴 하지만 전일 대비 4% 강세인데 왜 또 저래요? 그러는 거는 솔직히 그건 욕심이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욕심이죠. 왜? 아니 내가 사면 무조건 올라가야만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내동매매가 되는 거예요. 공포감이 앞서니까 던져버린다고. 내가 위에서 샀든 밑에서 샀든 고점 대비 밀리니까 말씀하실 때는 어깨에서 팔고 싶어 해놓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HLB를 목요일 날 못 견디고 목요일 날 다 정리하고 나가신 분이 방에 계세요. 메타방에서. 그것도. 얘를 목요일 날 정리해서 3월 7일 날. 근데 3월 7일 날 정리를 여기서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얼마에? 79,000원에. 거기 손절을 해서 못 견디고 우리 다른 거 사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서부터만 해도 얼마가 올라온 거야.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 한 분도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 글쎄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기준에 오늘 매수 사인을 위쪽으로 드렸으니까 그분들이 손실이 있을 수 있어. 얼마? 한 2% 현재 기준까지 뭐 2%더 밀리더라도 제한적이죠. 그러면 어깨에서 팔고 싶다고 그래놓고 최고점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잖아요. 그리고 얘를 언제부터? 1월 말부터잖아. 첫 골이 달린 23일이 아니라 29일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전에 여기서부터 요 거래 터질 때, 첫 골이 달릴 때 말고 요때부터 들어갔죠. 거래 터지면서. 그러면 저기서부터 지금 따블이에요. 따블인데 어깨에서 팔고 싶다 해놓고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조금 밀리면 그러면 이제 분위기 자체가 공포감이 형성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런 변동률이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다.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인데 최근 들어서 얘는 두 번이 겹쳐진 거죠, 사실. 요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FDA 승인 발표 나오고 나서 슈팅 나오고 이제 눌린 건데 그나마 마이너스 상황까지는 아니잖아요. 응? 마이너스는 막 진짜 막 어제처럼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29일 날 있었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11%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8% 이런 게 1년에 뭐 있을까 말까요, 사실 진짜. 근데 어제 이 한 번 더 나오다 보니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건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변에 들리는 거, 내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주변에 들리는 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정보, 나에 대한 상식을 그때부터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덜하죠.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도 없고 그냥 막 호해요 하고 뿌려대면 그게 다 진실인지 알고 믿어버리잖아요. 또 지역 사회가 이렇게 양분돼 있다 뭐 우리나라가 뭐 영원한 뭐 지역 색깔론 그게 너무 어릴 때부터 최내 형식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에 HLB 왜 밀려? 근데 어디 보도 자료도 없었는데 보도 자료라고 나오는 게 애들도 아무 생각 없는 거지. 그 기사 쓰는 분들도 뭐라고 나와요 보도 자료가? 찌라시가 돌았다. 어떤 찌라시가? 이번에 FDA 승인 받으려고 하는 그 종목 저 뭐예요? 응? 그 기준에 어찌됐건 그게 검증이 안 되고 이제 효과가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5년 전의 기사라 이거야. 그게 나오면서 급락을 했대. 근데 그게 나올 때 급락할 때 예를 들면 신한에서 때리고 밑에서 KB에서 받았다 이거. 소설 기가 막히게 써요. 어? 그러면 HLB는 그렇다고 치고 HLB 생명과학은 200만 주 매수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흐름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창구 동향 보시면은 그들이 그거 그냥 막 소설 쓰는 그거 성격이야 그것도 그렇게 소설 쓰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소설을 쓰고 그게 진실인 양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밀릴 수 있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샀다고 다 올라? 신고가 났다고 계속 올라? 밀릴 수 있어요. 펀더멘털 대비해서도 고평가고. 다만 막연한 공포감을 갖는 그 필요는 없다. 그리고 수급이 아쉽게도 윤정두가 이거 무조건 들어올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수급이 29만 주, 30만 주인데 개인 선호 창구도 일단 매도이고 30만 주 수준인데 35만 주까지 들어오고 아까 39만 주까지 들어왔죠. 10만 주 나오면서 이 정도 조정이 좀 과도하다라는 거고 계속 물량이 나오면 그때는 도망가야 되고 우리도 도망가든 자르든 뭐 견디든 5% 비중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잡는다는 그걸 수급 범위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도 있지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대량 거래가 있었던 거는 미래에셋하고 키움 그러니까 미래에셋도 개인 선호 창구였죠. 그리고 이제 키움 거기서 대량 거래가 있었고 매도의 기준에서는 뭐 신한 쪽에서 매수 매도가 있었는데 이걸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아침이 돼야 나오는데 요 창구 동향 5위 안에 안 들어오면요 집계가 안 잡혀요. 예를 들면 KB증권 같은 경우가 어제 이래서 욕을 먹은 거야. KB증권이 뜬금없이 신한에서 때리고 KB증권이 다 받아갔다 이거야. 지금 KB증권이 예를 들면은 단 한 명도 KB증권을 안 쓰고 있을까? KB증권이 순매수일까? 30만 주가? 그럼 바보들은 그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말고 바보들이 있어요. 돈 받고 유료 활동하는데도 전문가 그 문양만 갖추고 자 보셨죠? KB금융이 지금 30만 주나 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지가 정신 나간 거지. KB금융이 30만 주를 사고 있다라는 게 저게 저 기준이 순매수 30만 주가 아니라 매도 창구 5위 안에 단 한 번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가 집계가 안 잡혀버리는 거예요. 전산원에서 집계를 안 잡아준 거야.
그게 의무가 아니거든. 전산원에서 쏴줄 의무가. 5위 안에 있는 것만 실시간도 아니에요. 띄엄띄엄 바뀌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외국인 기관 수급을 실시간 따라잡겠다. 그런 엉뚱한 얘기하는 애들도 있잖아. 집계가 안 잡힌 거라니까. 어제도 마감 때까지 70만 주인가 순매수로 나서 어제 72만 주 순매수로 5위 안에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64만 5천 주가 매도가 안 잡혀 있었어. 그러니까 KB에서 다 샀다는 거야. 누가 때리고? 신한이 아주 나쁜 놈들이래. 박순영이가 대단한 사람이래. 정신 나간 애지기에는. 그래서 신한이 매수가 순위 안에 안 들어와서 70만 주가 그대로 매도고 KB가 밑에서 받은 걸로. 그건 소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구 동향 보시면은 다 비슷해.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고빈도 거래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시스템이 좋아져서 매수 이거를 고빈도 거래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응?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매수 하다 보면 거래가 터지니까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따라 들어와서 그 부분이 계속 이게 누적이 됩니다. 누적. 누적. 그렇게 되면은 파킹 물량이 개인들이 거래 터졌다 와 들어간다 누군가 막 추천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파킹 물량이 들어서 누적이 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매수매도 하는 친구들도 거의 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매수가 되고 순수하게 순매수는 몇 수 없어. 근데 어제는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시장 미국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나와요. 특히 이제 하락장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은 공백이 생겨요. 호가의 공백이. 어떤 식으로? 매수매도 하고 있는데 어제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갑자기 어디선가 주문 실수든 뭐가 됐든 의도적이든 말든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만 주를 까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공백이 빡 생기면서 뭐 그냥 예를 든다면 케빈 선생님도 업무를 보시러 들어가실 때에는 자동 매도를 걸어놔요. 위든 아래든. 로스컷 범위 걸어놓고 위에 목표 주가 걸어놓고. 그럼 그게 이탈이 되면 자동적으로 손절이 나가요. 그 물량이 겹쳐진 거지. 기계적으로 특히 프로그램 매매하는 쪽도 기계적으로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70만 주가 매도로 확장이 돼버린 거죠. 그게 그룹주에 다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2차 전지다 그러면 2차 전지 섹터에서 다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무슨 뭐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신문사 같은 거기에 이제 뭐 여자 기자분이 뭐 썼는데 어쩌고 그걸 바탕으로 얘네가 두들겨 팼고 아니 우리도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고 메이저 언론사가 때린 것도 아니고 내용도 하나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바보들도 아니고 바보들이 그걸 때렸다 공매도가 일부러 때렸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냥 그런 비이성적인 흐름이 한번 있었다.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 그것이 전체 추이에서 문제가 되려면 초대량 거래가 터지고 무너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은 기존 추세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이제 불편한 거는 뭐냐면 10만 원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데 프로그램이 일단 어찌됐건 29만 주까지 축소가 됐어요. 그럼 고점 대비해서 10만 주 정도 물량이 나온 거고 야 10만 주에 6%를 빼서 이건 너무한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 근데 이게 자꾸 매수 전량이 쌓이면서 저기다가 또 12,000주 또 까. 또 때려. 계속 때려. 아 그럼 불편한 거죠. 야 이거 짜증나네. 어제처럼의 변동률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수급이 우리 욕심 같아서는 계속 들어와 줬으면 좋은데 계속 때려버리네. 짜증나네. 어? 개인들이 공포감 갖고 개인들이 때리는 물량도 있네. 개인 이외의 매도 물량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프로그램만 연동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뭘로 본다 그랬어요. 프로그램만 연동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 분봉의 기준에서 예를 든다면 돌릴 때도 거래 없이 돌리면 문제가 되고 밀려 떨어질 때도 어제는 이제 어제 보시면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왔잖아요. 거래가 빵 터졌잖아. 무지하게 물량이 터졌잖아. 그러니까 돌릴 때 다행히 이 물량이 소진이 됐고 오늘도 일단은 세게 들어올리니까 그 물량이 소진이 됐고 그 물량 차익 실현하는 흐름이 어디선가 나오고 있나요? 어제 세게 들어올린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이 어디선가 나오는 게 있어? 없죠. 그러면 HLB 생명과학은 오늘은 어제보다 약하죠. 오늘은 HLB보다 HLB 생명과학이 약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굉장히 컸단 말이야. 오늘 기준에 40만 주대 이상으로.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기준은 프로그램 매도가 40만 주 이상에서 줄었어요. 사실 아까 5만 주까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저도 여러 종목을 보니까 42만 주, 41만 주, 42만 주 뭐 이렇게 들어왔었네요. 매도가. 42만 주 매도 나오다가 지금 20만 5천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요 바닥에서는 쟤들도 다시 사는 거야. 그럼 우리 욕심대로라면 야 빨리 돌려인데 쟤들도 밑에서 사고 싶나 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도 어제 그대로 수급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출렁거릴 때 프로그램 수급 보면서 기준을 좀 설정을 하고 프로그램이 다가 아니더라도 그럼 오늘 주가가 어제 위에서 움직이는데 어제 매매 평균 단가가 18,600원 정도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이 급격히 들어온 것이 240만 주까지 들어왔었는데 위에서는 220만 주. 근데 이제 급격히 들어온 게 그게 얼마에 들어왔어요? 19,000원 위에서 160만 주. 2만 원 위에서 140만 주. 근데 지금 계속 19,000원 위에서 움직였죠. 그래서 40만 주가 빠져서 더 빠지려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결론은 더 빠지지 않고 20만 주를 여기서 되샀어. 그러면 지금 자락에서 손을 뻗쳐도 불편하지 않다. 갖고 있던 물량 5%라면은 유지 전략 나쁘지 않다. 여기서 더 미끄러질 수 있어. 갑자기 한 50만 주 막 때려버려. 200만 주도 샀는데 50만 주 못 때리겠어요? 지금 때려도 수익인데? 그쪽 입장에서는 HLB도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인데 지금 차익 실현하면은 뭐 손실은 없잖아. 그 메이저들 쪽에서도 지금 외국인이 700만 주 사갖고 있거든. 단기적으로 12월 이후에 뭐 700만 주 뭐 오늘 다 패고 나가겠다면 패고 나가는 거지. 전량 차익 실현인데. 재료 있던 말던 뭐 거래소 이전을 하든 말든 무슨 뭐 FDA 승인 나든 말든 나는 차익 실현할 거 그럼 끝나는 거지. 무슨 뭐 수급 논리지. 근데 프로그램은 일단은 편입의 기준이 설정돼 있다. 그리고 개장 초에 10만 1,800원 고점 찍을 때 프로그램 10만 주 매수의 기준이 넘겨져 있다. 고점 대비해서 10만 주 나오고 물량 10만 주 나오고 좀 과도하다. 개인 선호 창고는 여전히 일단은 매도이고 안 보이는 뭐 누군가의 외국계라든가 이런 데서 팔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램 이외에 그리고 뭐 뜬금없이 여기서 이제 갑자기 뭐 JP모건의 매도가 나온다든가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으로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좀 더 위축이 됩니다. 근데 어제처럼의 변동률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어제도 그렇게 나올 이유는 거의 없었어요. 에밀리언 얘기했잖아요. 누군가가 뭐 수식이 엉켰든가 해서 깨진 부분에 기계적인 로스코펌이 걸어놨던 게 막 출회가 됐을 거고 그 말 같지도 않은 신문 쪼가리 하나에 옛날 무슨 뭐 90년대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찌라시 돌리고 그럴 때도 아니고 뭔 찌라시를 뭘 어디다 돌렸다는 거야. 우리도 못 받아봤고 대형 언론사도 못 받아봤고 누구한테 돌렸다는 거야. 그걸 돌렸는데 어떻게 HLB 생명과학은 어떻게 200만 주를 그냥 매수를 유지하고 있어. 찌라시가 돌리고 있었는데 1시 반에 나왔으면 걔네도 패야지. 그러니까 그런 대도 않는 그 생각 신경 쓰지 마시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찌라시가 돌았네 헛소리 하는데 방금처럼 아예 시스템의 오류일 거다. 시스템의 오류일 거다. 미국도 그래요. 갑자기 지수가 1~2% 출렁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락장에서. 로스코 물량이 한꺼번에 공격을 받든 뭐를 했든 한꺼번에 확 내려가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꼬리 달고 돌리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되죠.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래 이제 좀 공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싶다. 야 뭐 뭔 소린지 모르겠고 짜증나. 꼬리 달렸고 나 짜증나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나는 그냥 내 기준 잡을 거야 하시더라도 그렇다면은 결론은 프로그램 쪽 보세요. 그 프로그램 보셔가지고 저기서 지금 매수가 좀씩 살아나잖아요. 혹은 야 나 여기서 40만 주 들어오면 들어갈래. 40만 주 정도 들어오면 0.3%고 그러면 뭐 오늘 가장 많이 산 물량 정도가 되는데 가장 많이 샀는데도 고점 대비 밀려 있으면 뭐 땡큐지 이렇게. 오늘 고점 넘길 거냐? 난 모르지. 얘네가 밑으로 살지 위로 쌓올릴지. 근데 경험칙상 누적 수급이 쌓이면 가격 반발력은 준다예요. 매수하면서 가격이 반발이 나오는 거지. 근데 뭐 바닥만 가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메타방이 이제 100% 비중이니까 그 기준에서 심사숙고해서 무조건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메타방은 100%를.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할 건데 아직까지는 계좌 손익 부분이 어제 기준에 37%까지 계좌 손익 부분이 줄었단 말이야. 그저께 44% 수익, 어제 장중 47%, 48%까지 수익. 그게 37% 수익 범위에서 끝났는데 오늘 또 장중에 이제 뭐 50%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뭐 아쉽지만 어떻게 나름 잘 대처한다고 절반씩 끊어내고 대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지금 43% 정도, 43%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수익이 좀 줄었어요. 그래도 장중에 조금 빠르게 움직여 나가지고 HLB 생명과학하고 HLB 갖고 있었잖아요. 50%씩. 그럼 둘이 앞서서 평균으로 따지면 지금 2% 정도뿐이 안 올라온 건데 뭐 많이 쳐주면 3%? 137%에 3%면은 지금 한 41%? 그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한 1, 2%더 수익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악의 경우 마지노선은 몇 다방 별도로 전략을 잡겠지만은 예를 든다면은 40% 수익은 내가 훼손시키지 않을 거야. 뭐 어떤 이유에서든 뭐 윤정도 논리가 맞든 틀리든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변동성 매매만 기준 잡기로 했으니 5%여갖고 좀 묻어두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잡는다면은 나는 40% 수익은 확보해 놓을 거야. 다시 돌려서 올라가더라도 그럼 그거 역계산하면 되죠. 지금부터 3% 빠진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2%예요. 그러니까 98,000원을 난 손절로 잡을 거야. 그래도 어제보다는 3% 수익으로 돌려놓은 상태. 그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지. IT 우리가 좋아하는 IT 소부장도 굉장히 많이 밀려 있고 자동차는 또 신고가 내로 지금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마지노선 범위는 예를 들어서 98,000원 수준 프로그램이 유지가 되든 확대가 되든 거기서는 고민을 해볼 거고 이제 수급 변동에 따라서 비중을 줄일지 유지할지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올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40만 주까지 확대가 되면서 고점을 향해서 가느냐 그 미만이냐에 따라서 이제 역시 비중 조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캔들이 커졌어요. 이렇게 된다면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처럼 비이성적으로 점진적인 하락, 점진적인 강세 이게 아니라 순간의 변동성이 너무 확장되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는 거고 장대 양봉 이후에 뭐 장대 음봉으로도 떨어질 수 있죠. 그건 비이성적이라 할 수 없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순간적인 변동이 커질 때가 비이성적인 거고 그럼 지금 기준은 시초가가 두 개의 캔들만 놓고 볼 때 시초가가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캔들만 놓고 보실 때 시초가가 여기가 됩니다. 현재가가 바로 밑에가 돼요. 그죠? 그 상태에서 아래 꼬리 윗꼬리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캔들의 지금 크기가 굉장한 장족형의 크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뭐 도지의 기준까지는 아니지만 몸통이 조금 있는 스타의 기준이지만 굉장히 아래 윗꼬리가 길게 형성되어 있는 도지의 형성이 된다. 도지가 아니라 이제 몸통이 있는 스타 기준에서 그리고 도지가 되겠네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저도 장중이라 막 시간에 치이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어제 시가가 10만 700원이고 지금 대략 10만 원이니까 뭐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같은 위치.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 아래 윗꼬리만 있는 거야. 아래 윗꼬리만. 여기까지 꼬리가 있고 여기까지 윗꼬리가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지. 아래 꼬리 있고 윗꼬리 있고 시초가에 똑같이 있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에도 야 이거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구나. 두 개의 캔들을 묶을 때 우리가 삼선전환도에서 응용하자 그랬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지금. 이틀을 딱 묶어서 보면 아니 여러분들이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 주봉은 몇 개, 5개 캔들을 묶어놓은 거잖아. 근데 내 입맛에 맞는 위치에서 두 개를 묶든 세 개를 묶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주봉 단위에 어제 그 지난주 금요일은 주봉 단위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캔들을 이렇게도 잘라서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도지잖아요. 어느 방향으로든 튈 수 있어. 지금의 위치는 딱 요 위치란 말이에요. 요 위치. 어느 방향으로 튈 수 있어. 튀면은 굉장히 세집니다. 당연히 밑으로도 곤두박질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는 어제처럼의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오지 않아. 음봉이 떨어져도
계속 점진적으로 밀고 내려가서 지들 차익 실현할 거 다 하고 나가지. 어제처럼 때리면은 누가 이득이 있어요? 공매도가 이득이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어제 때리고 나서 밑에서 받으려고 더 센 놈이 다 받아버리고 지가 위로 땡기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소설 쓰면 안 돼. 13조짜리가 무슨 100만 주 해봐야 1000억? 예를 들어서 100만 주 1000억이라고 칩시다. 13조짜리가 1000억에 의해서 비이성적인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까? 지속되기 어렵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삼성전환도처럼 지금처럼 두 개 이렇게 묶어서 보는 이유는 주봉에서 놓고 보면 선입견 버리세요. 그냥 주봉 놓고 봐야지 중기적인 추세 아니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 금요일 양봉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나는 주봉으로 안 보고 지난주 금요일 그 시초가부터 지금까지로 볼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장대 양봉의 윗꼬리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주봉으로 놓고 보면 얘 포함 없이 보는 거잖아요. 장대 양봉의 꼬리가 요만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조건적으로 하락으로 반전될 추이냐라고 했을 때 에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 질금질금 프로그램 매수가 줄면서 미끄러져서 무조건 뭐 장중에 플러스로 돌린다라고 플러스로 돌린다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위로 당긴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프로그램이 되살아나면 충분히 그리고 이제 똑같이 움직이자는 거야. 어떻게? 야 니들은 어떻게 할 건데? 매수 평균 단가가 10만 3천 원 수준이고 이 물량이 다는 아니지만 이 물량이 다는 아니잖아요. 앞에 있던 누적 뭐 700만 주, 800만 주는 다 수익이니까 그들도. 그럼 니들은 어떻게 할 건데? 오늘 들어온 니들은 어떻게 할 건데? 옛날에 들어오던 애들이 뭐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는 모르겠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28만 8천 주. 응? 오늘 우리나라 프로그램 순매수 어찌됐건 줄었어도 5위예요. 우리나라 순매수 5위 다섯 번째로 많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금액 기준으로는 300억 정도 들어왔는데 평균 단가가 10만 3천 원 정도 되니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니?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5% 비중은 가져갈 거야. 일봉으로 봤더니 그렇게까지 문제 없더라. 메타방은 비중이 꽉 차 있으니까 심사숙고를 하겠다. 그래서 40% 수익까지는 양보 못한다. 그래서 잘라낼지 아니면 수급이 더 들어오는 게 보여지면은 일단은 아쉽지만 유지할지 혹은 절반을 정리해 놓은 다음에 더 밀리면 밑에서 사고 절반을 정리해 놓은 다음에 강력하게 돌리면 위로 뭐 조금 더 수수료 주고 따라 붙더라도 위로 붙든지. 근데 프로그램이 이제 슬슬 또 들어와 줘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매수지. 다시 매도가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와서 뭐 27만 주로 또 줄었어. 지들이 그렇게 운영하겠다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가? 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의 수급에 대해서도 소설을 쓰는 경우는 어떻게 써요? 흔들고 있어요. 흔들고 있어요. 막 이 흔들어가지고 막 밀려가지고 밑에서 살려고. 아니라니까 이게 한 명이냐고. 시가총액 3위 13조짜리의 프로그램 매수가 외국인 한 명, 뭐 기관 한 명이 지금 3명에서 고스톱쳐 개인하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은 수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수많은 국내 기관 투자자, 수많은 개인들이 지금 사고팔고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소설처럼 어제처럼 야 신한에서 때려 팔고 KB증권에서 밑에서 다 받아갔어. 지들이 짜고 쳤어. 정신 나간 애들. 그러면 나머지 700만 주 갖고 있는 애들은 장난치나 이것들이 700만 주 거기서 까버리면 지들이 어떻게 받을 거야. 혹은 700만 주 산 애들이 이것들이 장난때 똥 때리나? 또 지금도 30만 주 사고 있던 애들이 이것들이 장난치나 해서 여기서 밀고 내려오는데 걔네들은 밑에서 받으려고 그러는데 얘네가 더 세. 얘네가 더 세고 여기 왕창 사버려. 왕창.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13조짜리를 무슨 뭐 소형 잡주 무슨 뭐 1000억, 2000억짜리 장난치듯이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하는 애들은 그런 해석의 사이즈뿐이 안 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하고 같이 계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가 되더라도 냉정하게 한 발짝 뒤에서 보시고 얘 또 왜 그래요? 그런 얘기는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요 정도 범위는 뭐 나올 수 있는 등락이다. 어제처럼 뭐 대처 안 되게 순식간에
음봉을 빠바방 때려버리면 우린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나마 여기서 자릅시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빨리 할 수 있는 거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대처가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수익이 많이 난다 해도 또 한미반도체까지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왜 5%만 갖고 가겠어요. 욕심 같아서는 막 비중 꽉꽉 실어버리지 메타방처럼. 근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의 흐름도 가져가야 되니까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짜증스럽고 특히 이제 메타방이 짜증스러워지는 거죠. 수익이 잘 났는데 이렇게 되면. 근데 뭐 제 판단에는 오늘 지금까지의 전략은 제가 볼 땐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미끄러져 내려와도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 신호를 잡기가 어려웠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지? 저 장대목목 떨어질 때 10만 2천 원 이탈될 때 프로그램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프로그램 무시하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그 다음에 돌릴 때 아마 다시 들어갔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일부 들어오면서 돌렸으니까.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급격하게 프로그램이 매도로 전환돼서 밀리면은 아쉽더라도 좀 정리도 고려를 하고 막 많이 했을 텐데 지금은 30만 주 수준의 이 정도 범위라면은 과도하지도 않고 또 오늘 고점 대비해서 밀린 걸로 감안하면은 고점 대비 조정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70만 주 정리한 물량들이 있으니 그 물량 뭐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제일 제가 또 싫어하는 거는 그런 얘기예요. 뭐 반도체에서 빼서 뭐 조선으로 갔다. 아니 돈이 없어서 그지야? 메이저들이 돈이 없어서 이것 빼서 저기로 가? 메이저들이 펀딩 자금이 넘쳐나는데 운영 자금이 넘쳐나잖아. 무슨 여기서 빼서 저기로 가? 그러니까 그런 그 보도자료 해석 부분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조금 과하게 미끄러졌다. 어제 기준만 아니라면은 뭐 한미반도체는 안 그래요. HPSP는 안 그래요. 얘네들도 뭐 고점 찍고 나서 그 미끄러져 내려올 때 보면은 짜증스럽지. 이날도 19%까지 올라갔다가 7%, 12%로 끝났으면 수치상으로 7% 빌리고 끝난 건데 한미반도체도 응? 그잖아요.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도의 변동률은 그렇게까지 우려하지 마시고 또 3월 7일 날도 6%까지 올라왔다 마이너스 2.66으로 끝났어요. 그죠? 6%까지 올라왔다가. 근데 이게 추세 하락의 징조야 아니란 말이지.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 눌림목 기간 조정 이렇게는 받을 수 있어도 2차 전지의 그 최고점의 흐름에서처럼 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응? 2차 전지는 지난 3월부터 다 보여드렸었잖아요.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 완전히 최정점의 거래가 인식이 잡히잖아요. 응?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전부 저렇게 돼야만 저게 정점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고점 찍고도 거래 없이가 아니라 이제 고점 찍고도 거래가 수반되면서 밀리는 위메이드 같은 애들, 장난치는 애들. 그러니까 무증하고 나서 그 물량이 들어오니까 거래가 계속 실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리고 거래 변화 없이 고점 찍고 밀리는 애들, 그건 이제 소형주. 근데 이런 애들은 뭐 예를 들어서 15배 올라오고 뭐 어마어마한 변동률이었잖아요. 거래대금 보세요. 일봉으로 거래대금이 잘 안 보일 수 있어. 주봉으로 보시면 확연하죠. 거래대금이 지금 현재 얼마로 쪼그라져 있냐면 최고 거래대금 대비해서 20분의 1 토막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겠냐고. 최고 대비해서 20분의 1 토막인데. 지금 HLB 생명과학이 40만 주 매도해서 27만 주 매도로 줄었어요. 13만 주 매도로 27만 주가 들어왔어요. 거의 30만 주 들어왔어요. 거의 29만 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니 무조건 다 수급 논리라니까. 그러니까 기준만 잡으세요. 기준만. 기준만 잘 잡으셔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어쩌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너무 불편하시면 정리하시면 되고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편하시면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 거죠. 심리적으로 너무 불편하다 하시면 정리하시면 되고 다만
경험칙상 이런 경우는 드물다.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데서 막 공격적인 매도를 해서 짓누르고 가는 경우는 드물다. 얘네들이 물량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제 200만 주 HLB 들어올 때에도 한 군데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다라는 거야. 소형 잡주는 한 군데서 들어오거든. 근데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HLB 생명과학이 어제 기준에 200만 주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JP모건하고 모건스탠리가 많이 샀고, 매수 매도의 기준에서 이제 뭐 신한금융투자의 매수 매도도 있었지만은 집중된 거는 이제 HLB에 집중된 거지. 얘에 대해서도 집중됐지만 프로그램이 훼손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뭐 찌라시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수급범위 보시면 JP모건이 60만 주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뭐 출렁거림이 있긴 했는데 어찌됐든. 그럼 자금 집행할 쪽 애들이 얘 때려가지고 출렁거리게 해가지고 밑에서 사야지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고, 예를 들면 2월 2일 같은 경우에 주봉이죠. HLB의 3월 8일을 보세요. 23% 오른 날. 그날 수급 한번 보세요. 무슨 뭐 소설 쓰듯이 소형 잡주 소설 쓰듯이 흔들어대고 밑에서 잡고 또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거의 순매수하는 쪽은 순매수를 하면 특히 기간은 흔들어대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매수하는 쪽은 그날 자금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신한금융 같은 경우가 해칭 물량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ETF 상품의 매수 매도 이런 거. 모건스탠리 어때요? 한 방향성으로 그냥 40만 주 사죠. UBS 어때요? 한 방향성으로 17만 8천 주 사죠. 저게 그냥 자금 집행했다라고 보시면 돼. JP모건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해칭 물량이 일부 포함됐든지, 뭘 흔들고 뭘 밑으로 때리고 뭘 밑에서 잡고 그런 소설이 아니에요. 대형주들은. 응? 하이닉스를 그렇게 하나? 흔들어가지고 밑에서 살려주면 흔드는 거 하이닉스를? 그러지 않다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나 이런 쪽이 오늘 자금 집행이 거의 끝나. 오늘 살 물량이. 그러면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오는 게 매수할 쪽은 이제 다 매수했는데 매수 끝났어? 나 현금화 좀 해야 되겠다. 더 오를 거 뻔히 아는데 일단 나는 뭐 현금화 좀 해놓고 대처할 거야. 그런 물량이 좀 나오면 이제 꼬리에 달리는 거죠. 자, 어쨌건 뭐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정신이 없는데, 결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이틀간의 기준만 잡든 그 앞전을 잡든 결론적으로 지금은 HLB는 도지입니다. 굉장한 크기의 장족형의 도지입니다. 변동률이 어마어마한 앞쪽에 있던 조그만 도지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방향성이 굉장히 크게 변화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위로 굉장히 강력하게 가든 아니면 반전이 나와서 꺾이든, 그죠? 꺾일 때 기준에서도 꺾일 때 초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꺾인 경우는 드물어요. 오히려 위로 세게 가면서 터져지지 않으면, 위로 세게 가면서 터져서 꼬리 달고 음봉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그건 정점이 아니에요. 밀릴 때는요 거래 안 나와요. 밀릴 땐 거래 없이 밀립니다. 응? 절대 밀릴 때 거래가 터지는 거는 소형 잡주가 대주주 물량 반대 매매 나가거나 그럴 때 기준인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수급 적절하게 활용하시고, 우리는 그 프로그램 수급 범위의 비중을 높게 줘요. 장중에 뭐 외국인이 17만 4천 주 샀어요. 아니야. 이것까지 마무리해드리면은 잘 보세요. 지금 프로그램은 무조건 외국인 내진 기관이라 그랬죠. 이건 윤정두가 정한 기준이 아니에요. 금융당국이 이건 프로그램은 다 집계가 다 잡히는 거야. 얘만 실시간이에요. 외국인 기관 수급 있죠. 그건 실시간이 아니에요. 외국인 기관 수급은 하루에 장중에 5번뿐이 안 나와요. 그것도 추정치로. 그래서 결론은 매도의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75만 주잖아요. 그게 누락돼 있잖아. 누군가가 팔고 있어야 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프로그램 이외 수급이 있더라도 뭐 어찌됐든. 근데 매도 물량이 그에 못 미치죠. 매수는요. 매수도 누락이 돼 있어요. 매수도. 60만 주로 100만 주 넘게 사갖고 들어와 있는데, 기간이 8천 주뿐이 매매를 안 했을까봐 매수 매도 8천 주 아니잖아. 누락돼 있죠. 순매수 기준도 누락돼 있어요. 응?
그래서 실시간 뭐 장중 뭐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는 거짓말이고 걔네들은 다 환불받아야 되는 게 맞고 아주 나쁜 놈들이지. 그걸 지들이 모르고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업체가 몇 개 있는데 아유 저한테 무지하게 욕먹었어요. 그 업체하고 그 전문가하고 저보다 연세도 많아. 띠동갑이야.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아니 그거 코스콤에서 전산을 안 써주는데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외국기관 실시간을 당신이 어떻게 알고 그걸 아니 그게 아니라 837주씩 3번 들어오면은 기간이고 미친 거 아니야. 우리도 알고리즘 넣어서 837주 1분 단위로 매수 넣어줘. 그럼 매수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어떻게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뭘 그게 아니야. 나쁜 놈이지. 그걸 돈 받고 팔아먹고 있잖아요.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 해가지고. 외국인 기관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 불가능한 거예요. 다만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제도 변동이 급격하게 터져 있을 때 창구도 거래가 막 터질 때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연동이 안 됩니다. 창구 동향도. 그래서 프로그램 위주로 보는 거예요. 메이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움직이는 메이저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의미가 크지 않아요. 사실은. 뭐 프로그램이 이렇게 100만 주 들어오면 좋긴 하죠. 근데 얘는 6억 주짜리야. 0.15% 들어온 거야. 0.15. 한국전력은. 0.15 들어왔는데 뭐. 근데 얘네들은 이 프로그램의 수급 대비해서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들이 더 월등한 거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은 아예 프로그램의 수급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자체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응? 프로그램 이외의 대부분의 수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짜증스러워졌죠. 저도 그렇고 오늘 뭐 진짜 한 종가 기준으로 50% 이상 수익 좀 확보해 놓고 좀 편하게 가자. 그리고 빨리 더블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 급하다고 우리가 막 할 수는 없고. 근데 이 녀석이 뭐 어제 변동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변동은 있겠다 생각했지만 참 아쉽네요. 그리고 IR 있는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뭐 IR이 있다고 해서 IR에서 뭐 엄청난 뭐 뉴스가 나오고 재료 나온다. 그것도 불법이에요. IR에서 뭐 뉴스거리 재료를 줄 것 같으면 그걸 공정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R은 그냥 우리 잘 나가요. 노출되어 있는 내용 가지고 나 잘 나가요. 그 정도.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왕이면 위로 싹 올려주고 끝나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떨어져 내려올 때 수급이 지금 40만 주 정도 채워져 있어야 돼. 아까 39만 주까지 채워졌던 게 오히려 11만 주가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에이 나쁜 놈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한테 엄청난 수익을 주는데 그래도 그래 고생했다. 네 힘이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서 더 누르지만 마라 눌리지만 마라.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서부터 좀 사봐 좀. 혹은 나올 내용들 좀 나와주면 좋죠. 그리고 삼성전기는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오늘 뭐 강세를 떼어서가 아니라 삼성전기는 또 한번 녹화를 해드리긴 할 텐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삼성전기의 지금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 부분의 기술주의 기준에서 지금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은 PBR 1.3배고 PER은 이제 계속 좀 유동적이니까 지금 순이익 범위가 올해 기준에 6,400억 내년에 8,500억 정도를 봐요. 그죠? 근데 이 뭐 우리가 펀더멘탈적인 것만 놓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적으로도 보여드릴 건데 이 삼성전기의 기준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고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평가 기술주 기준에 1.33배 하이닉스가 지금 1.7배인가요? 1.4, 1.5배인가 1.6배인가 될 거예요. 하이닉스보다 낮아. 그리고 얘도 그 당연히 엔비디아발 고사양 PCB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11조니까 예를 든다면은 잠깐만 조금 전에 삼성전기 맞죠? 삼성전기 이쪽에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부분 6,400억 내년치를 이제 반영을 시킨다면은 PL 부분이 지금 그렇게까지 벅차지 않아요. 6,400억 정도라고 해도 15배 정도? 15배가 그렇게 벅차다라고 할 수 있는 PR이 되진 않습니다. 기술주의 기준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뭐 저평가 인식을 잡을 수 있는데 단기적인 수급이 좀 꼬여졌었어요. 단기적으로 볼 때.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작년 9월 말 저점을 찍고 작년 9월 말 10월 저점을 찍고 모든 시장이 다 그래요. 글로벌 시장, 우리나라 또 종목별로도 작년 9월 말 10월이 저점이었거든요. 그때 저점을 찍고 공매 대차 상환이든 뭐든 단기 수급은 꼬여서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당겨서 멀리서 보시면 작년 9월 말 10월 그 바닥 찍고 나서 들어온 수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과도하게 미끄러졌어요. 많이 과도하게 미끄러졌고 얘도 뭐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사이즈 10조짜리 대비해서. 뭐 HLB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죠. 좀 빠르게 돌리죠. HLB 생명과학은 40만 주, 42만 주 매도해서 11만 주로 매도가 줄었어요. 30만 주 밑에 샀다는 거고. HLB도 지금 막 돌리죠. 프로그램 뭐 매수 일부 들어오겠지. 결론은 삼성전기의 이 흐름에 기술적인 것만 접목시키면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래가 터져야 돼요. 거래가. 무조건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거래가 안 터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예를 삼성전기랑 똑같은 기준이 현대차 지금 날아가니까 우리가 눈은 안 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작년에 10월 13일 그 호텔 강연에서 딱 두 종목 잡아드린 거예요. 2차 전지 지금도 못 빠진 분들 다 무조건 파셔요 라고 말씀드렸고 하이닉스 75%, 현대차 25%. 종목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강연했대. 강연의 선물은 무제한 선물을 드려요. 작년 2월에 강연의 선물 뭐였어요? 농담이 아니라 에코프로였어요. 작년 2월 콘네도 호텔 강연에서는 에코프로였습니다. 작년 4월 1일 페어먼트 강연에서는 포스코 그룹주. 그죠?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가 그때 50만 원 찍고 40만 원까지 하루에 크게 밀렸다가 되돌려서 45만 원 하고 있을 때예요. 4월 1일 강연회 끝나고 에코프로가 82만 원 찍어요. 7거래일 만에.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거기엔 레인보우 로보틱스. 8월 강연에서 뭘 드렸어요?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작년 10월 강연에는요. 장이 무지 어렵잖아요. 9월, 10월 작살났잖아요. 그래서 종목 10개 갖고 계신 분이 우리 계셨어요. 황태자님. 전략 매도하시고 하이닉스. 그때 사신 게 12만 3천 원. 그리고 중간에 제가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냥 흘려가는 얘기로 알아듣게끔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그 불법이 될 수 있으니까. 자, 하이닉스 100%이신데 뭐 좀 분산하셔도 돼요. 뭐 한미반도체랑 반반 하셔도 됩니다. 그때 한미반도체 5만 원. 더블이죠. 더블 그러면 수익이. 근데 우리 황태자 선생님이 아유 그냥 한 종목만 집중할래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매매 없이 누적 수익 보면 되니까. 뭐 한미반도체가 100% 올라와서 그렇지. 변동성 나오면은 매매하기 귀찮잖아요. 자산 있으신 분들이 사업하셔야지. 이번에 4월 강연에도 제대로 된 종목 선물도 있어요. 강연에는 무조건 오셔야 되는 거예요. 30명이니까 자리 없다고 나중에 막 찾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현대차 보여드리는 이유가 기아가 60%, 현대차가 40% 올랐었어요. 작년 상반기에. 실적 어마어마하고 뭐 그걸 바탕으로 메이저의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2위, 4위 뭐 이렇게. 근데 결론은 수급이 주춤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시각적으로 볼 때 무지하게 빠졌죠. 근데 퍼센테이지로는 사실 20% 빠진 거예요. 20%도 크긴 하지만 결국은 그 이 상태에서 올해 2월 달에 우리나라 지금 순매수 1위예요. 뭐 속된 평으로 미친 듯이 들어온 거지. 그렇게 되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온 거고 기아는 사상 최대치고 이 기준이 삼성전기 기준에서도 외국기관 그 수급범위 보시면요. 삼성전기가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최상위 10위권 안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근데 22년 10월 1일 뭐 3일부터로 누적으로 보시면 (22년 10월) 9월 말 10월 초가 이제 그 고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점. 전체 시장의 저점.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나라 또 종목군 당연히 저점 되겠죠. 대형주. 그래서 10월 1일부터 누적 순매수 최상위 종목 보시면 거기에 삼성전기가 있어요. 몇입니까? 3위예요. KB금융이 4위고요. KB금융이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누적 순매수가 5위입니다.
윤정두가 그냥 종목 기분 좋다고 드리고 기분 나쁘다고 안 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삼성전기를 주력으로 그 힘들면서도 계속 유지하고 이번에 줄인 건 나쁘다고 줄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말 그대로 뭐 시장의 정부의 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 어느 솔직히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윤정두가 첫 번째 전문가이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어딘가를 거쳐왔어. 다 90% 70% 이상은 다 어딘가를 거쳐오신 분들이에요. 어느 방에 가서 하이닉스 그거는 좀 멋부리려고 매수세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도 비중을 그렇게 드리는 쪽도 없을 뿐더러 비중을 딱 실어서 KB금융, 한국전력을 매수 기준 KB금융 지금 비중 5%, 한국전력 10% 누가 저렇게 주냐고.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어. 이 바닥 활동만 26년 했어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 말은 방송 나서 한국전력이 이래서 좋아요. 남의 거 훔쳐다 얘기해놓고 결론은 뒷구녕 가서는 뭐 살까요? 그럼 뭐 어디 희한한 종목 이름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걸 그런 거 줘.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한번 좀 변동 나오면 보셨죠? 따블 났죠? 뭐 상한가 같죠? 사지도 못하는 종목을. 삼성전기를 멋부리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KB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펀더멘탈 보고 수급 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해석해 드리는 거지. 응? HLB를 이렇게 좋아해도 얘를 주력주에 넣습니까? 안 넣죠. 넣는 경우는 있어요. 간혹. 그때는 얼마? 5% 비중으로 넣어요. 아무리 비중 뭐 시가총액이 10조가 아니라 10조, 100조여도 안 넣는 종목 안 넣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넣어요, 우리? 안 넣어요. 단타 매매를 하면 했지. 어? 절대 안 넣어요. 셀트리온을 넣습니까? 안 넣어요. 절대 안 넣어요. 만약에 넣는다 해도 시가총액 규모 대비해서 비중 자체를 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변동성 종목하고 주력만 잘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우리가 좀 여유만 있다면, 어? 내가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조금 하이닉스 45%는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그래. 그렇다면은 그런 기준이시라면은 충분히 IT 비중에서 소폭 분산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순위로 이제 좀 거래가 없는데 펀더멘탈적인 부분하고 수급하고 같이 놓고 보는 거, 누적적인 수급. 그럼 두 번째는 삼성전기하고 LG전자를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거래가 수반되고 시장에서 이슈가 불거져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KB금융이나 한국전력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두 종목을 주력으로 넣고 아쉽지만 전기가 거래 대금이 없어서 빼놓은 겁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기 최소 거래량 100만 주씩 계속 터져야 돼요. 오늘은 이제 100만 주 정도 실릴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계속 터져야 됩니다. 그럼 추세 강화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루 거래 대금이 최소 5천억씩 터져줘야 진짜 막 멋들어진 슈팅 막 10%, 15%, 20%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거래 대금이 안 나오면 추세 매매. 어느 시점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어? 소리 소문 없이 가는 거. 그럼 5MA, 20MA 거래량하고 그런 흐름. 자, 그렇게 해서 HLB 같은 경우가 이제 10만 원 공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안타깝게도 25만 주까지 줄었습니다. 그럼 메타방은 고점을 놓친 게 너무 안타깝더라도 일단은 프로그램이 계속 이렇게 줄고 돌리지 못한다면은 비중을 최소 절반 이상 현금화를 할 거예요. 복수전 또 하면 되니까 그래도 어제 대비 계좌 수익률은 42%가 채 안 돼요. 지금 41.7인데 적절하게 변동성 확인해서 비중을 일부 줄여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최고 수익률이 45%였으니까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저보다 조금 수익이 높으신 분이 계시고 조금 낮으신 분이 계시고 지금 뭐 42%니까 프로그램 수급이 만약에 지금 25만 주대인데 20만 주 수준으로 축소가 되면은 가격 무시하고 일단은 최소 50% 이상 전량 매도. 응? 그리고 개선되면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지 않고 수급이 살아나 준다. 그럼 뭐 오후장까지 계속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면 되죠. 이제 뭐 한시도 안 됐어요. 40만 주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15만 주가 대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또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아예 저 물량이 다 소진될 수도 있고 어느 방향이든 예단하지 않고 열어놓고 차분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자, 영상 굉장히 길게 형성이 됐는데 올려드릴게요. 목표 주가 그대로 높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11만 원 최소 범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슈팅 나오면 뭐 12만 원, 13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슈팅이 아니라 뭐 재료 노출되고 차익 실현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잘라내야죠. 밑에서라도. 외부에 계신 분들은 나도 이렇게 포트 구성하고 나도 이렇게 같이 가고 싶어요. 야, 딴 데 있을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종목 주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야, 이거 뭐 대박이네요. 함께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십시오. 윤정도 검색하시고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뭐 종목의 손익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주력 포트폴리오의 설정 이유나 또 변동성 종목의 대처 방안이나 이런 걸 차분히 같이 듣고 보고 하시면서 대처를 하시고, 유튜브에 오셔서 영상 뭐 좀 공부 좀 하시고, 홈페이지는 네이버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 들어오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라이브 방송, 그리고 매매 따라 기반, 그리고 전화번호가 왼쪽 하단에 있어요. 우리 공식적인 뭐 핸드폰 번호든 회사 번호든 5930이 뭐예요? 저거는 20년 동안 써온 번호입니다. 뒷부분 5930. 삼성전자 코드 번호가 005930, 삼성전자 코드 번호가 005930이에요. 삼성전자 코드 번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